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SBS 뉴스특보입니다. 네, 태풍 흰남노가 북상 중입니다. 제주부터 차례로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세한 태풍 현황 기상센터 연결하러 오겠습니다. 양태빈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태풍의 본격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태풍 흰남노는 제주 서귀포시 남남서쪽 약 42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왔는데요. 강풍 반경이 430km로 제주도부터 그 반경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태풍은 이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이동 속도를 높여가면서 올라오겠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제주도를 거쳐 이른 아침에 경남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태풍의 강풍 반경이 큰 만큼 경남 해안을 지나더라도 수도권까지 직접 영향을 주겠습니다. 벌써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제주도부터 강한 빗줄기가 지나고 있는데요. 제주와 남해 먼해상까지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비바람은 더욱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양이 제주도 산지에는 600mm 이상, 남해안과 영남 해안에 400mm 이상, 그 밖에 내륙에도 최대 300mm에 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60m에 달하는 강한 바람도 몰아치겠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사람이 날아가고 또 시설물이 붕괴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강한 위력입니다.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가 될 텐데요. 태풍이 빠져나가고 다시 차츰 평화로운 날씨를 되찾겠지만 마지막까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태풍 길목에 있는 제주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남쪽에 있는 서귀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JBS 권민지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제주에는 다시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여차하면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 제 뒤로는 사나운 파도가 쉴 새 없이 바위를 때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8시부터 제주도 전역과 제주도 앞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 태풍은 서귀포 남남서쪽 약 480km 부근 해상까지 바짝 다가왔고 매우 강등급을 유지한 채 어제보다 속도를 높여 북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오늘까지 이틀 동안 곳에 따라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차량과 소가 고립되고 과수원과 상가가 침수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제주에는 시간당 최대 10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고 내일까지 최대 400mm, 산지에는 6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최대 순간 풍속 초속 6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최대 12m에 달하는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제주와 연결된 바닷길은 일찌감치 전면 통제됐고 제주공항에선 어제 10개의 항공편이 결항된 데 이어 오늘도 280여 편이 사전 결항됐습니다. 제주는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밤 사이에 태풍이 가장 근접하면서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가장 강한 태풍으로 꼽히는 사라나 매미보다 더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JIBS 권민지입니다. 다음은 제주를 거쳐서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남 통영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용식 기자,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통영 북신항입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날씨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요.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굵어진 빗방울도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엔 소형 선박 등 배 300여 척이 대피해 있습니다. 경남 해안 전체에 13,000여 척의 배들이 피항을 마친 상황입니다. 경남 지역 바다를 오가는 여객선 항로도 모두 운항 중지됐습니다. 현재 통영과 태풍 중심은 약 710km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속도라면 내일 오전 6시쯤 이곳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전 지역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비도 오늘부터 모레까지 이곳에 최대 400mm가 넘게 내릴 걸로 보입니다. 앞선 2003년 태풍 매미로 이미 큰 피해를 경험했던 곳인 만큼 통영시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와 함께 초속 44m 이상의 강한 바람에 대비해 선박과 옥외광고물, 양식장 등의 안전조치 등을 계속 안내 중입니다. 경남도청 차원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발령해 긴급근무 체제에 돌입했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배수펌프장 등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해경도 지역구조본부 3단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 중입니다. 경남 도교육청은 내일 통영을 포함한 도내 모든 학교에 등교 대신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통영 북신항에서 SBS 신용식입니다. 네, 다음은 앞으로 태풍이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 부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승현 기자, 부산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부산은 이른 아침부터 얇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또 파도도 거세게 치고 있고 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전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수욕장에 있던 파라솔과 조형물도 모두 치워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어제 낮뉴스에서 현장 소식 전해드렸던 광안리 수변공원도 오늘은 파도가 넘어올 위험이 있어 폐쇄됩니다. 이 일대는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큰 피해를 겪었던 곳인데요. 인근 가게들은 영업을 중단하고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수벽을 설치했습니다. 내일 오전 6시쯤 경남 통영 인근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태풍은 이어 부산 인근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때 많은 비를 동반한 최고 초속 43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층 건물이 밀집해 빌딩풍이 불 수 있는 해운대 지역 피해가 우려됩니다. 부산시는 이미 해운대 일부 상인들에게 임시 대피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동구와 남구 등에 거주하는 190여 명도 사전 대피 명령을 받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산시는 광안대교를 비롯해 바다 위를 지나는 다리의 통행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내일 부산 지역 모든 학교는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도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오늘부터 선박 운항을 중단하고 선박 입출항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에서 SBS 홍승현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로 본격 접근하면서 제주로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국립공원 탐방로는 폐쇄됐습니다. 세종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취재지가 나가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세종행정안전부 1층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로 점차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곳 중대본 상황실도 재난 발생에 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상특보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제주엔 태풍 경보가 발령됐고 부산, 경남을 비롯 대전, 세종 등 중부 지역에도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제주에선 주택과 상가 11채와 차량 1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부산에선 85세대 105명의 주민이 태풍에 대비해 일시 대피했습니다. 제주에서 진도를 오가는 여객선을 비롯해 46개 항로, 66척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 한라산 등 22개 국립공원 609개 탐방로가 폐쇄됐고 국립자연휴양림도 내일까지 이틀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9개 댐에 수문을 이미 열었고 저수율 80%를 넘긴 전국 824개 저수지도 개방해 빗물을 가둘 용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도 관심에서 경계로 올렸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휴업이나 원격 수업 등 학사 운영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2단계 올리고 비상근무 3단계를 발령하는 등 근무 강도를 높여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해안도로, 지하차도,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통제 및 주민 대피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준비해 달라고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SBS 이용식입니다. 이제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본섬을 지나서 제주도로 접근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부터 일본 남부의 규슈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키나와에서 박상진 특파원이 전합니다.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혀 도로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주택은 담장이 무너졌고 창문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오키나와 본섬을 지났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당 30m로 예상되는 오키나와는 강풍에 노인 등 4명이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곳곳에서 부러진 나무가 도로로 떨어져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본섬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면서 호우경보가 발령됐고 30만 명이 넘는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피난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오키나와 본섬에 강풍과 함께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는 태풍이 근접하는 규슈 지역에 순간 최대 풍속 초당 25에서 35m의 바람이 불겠고 내일은 초당 40에서 6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나가사키현 스시마 등 지역에는 주택이 무너질 정도의 강풍이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저녁부터 많은 비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규슈 북부 지역은 300mm, 남부 지역은 250mm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네, 보도국 기상팀 서동균 기자와 현재 태풍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지금 태풍의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서귀포 남남서쪽 410km 부근 해상에서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이 태풍 1시간 전쯤 시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속 한 25km 정도로 지금 빠르게 북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이제 더 가까이 왔을 것으로 보이고 강풍 반경이 430km 정도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강풍 반경 안에 들어서 강풍 피해를 지금 입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상륙 지점이 경남 남해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될까요? 네, 아직까지 정확히 어디 지점을 지나갈 거라는 예측은 좀 힘들고요. 현재로서는 거제나 통영 이쪽에 상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각은 내일 새벽 6시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의 이동 속력이나 아니면 이제 좀 얼마나 또 서편화되냐, 동편화되냐 이런 부분을 따라서 어디에 어떻게 상륙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새벽 6시경 우리나라 남해안 그리고 그러니까 거제나 통영 근처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네. 새벽 6시 정도. 네. 예. 그럼 북상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점점 더 강해진다는 뜻인가요? 예, 세력이 키운다는 거는 이제 강해진다는 뜻은 맞는데요. 네. 강해졌다, 좀 뭐 약해졌다,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때의 세기일 텐데요. 네. 매우 강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태가 유지가 되겠고요. 이렇게 강한 정도가 유지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해수역이 굉장히 평년보다 수온이 높기 때문입니다. 태풍은 열 에너지를 수온으로부터 받는데요. 수증기가 따뜻할수록 이제 태풍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고 힘을 잃지 않고 그대로 이제 남해안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상륙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내일 그러니까 오늘 자정이 넘어서야 이제 태풍의 강등급이 약간 떨어지겠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중심에서는 초속 50m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1초에 50m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얼마나 강한 바람인지 아실 수가 있겠고 이와 비슷한 태풍이 과거 2003년에 매미가 있었는데요. 그때 매미가 왔을 당시에 대형 크레인이 휘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사고까지 발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속 분속 50m/s지만 그게 아무리 약해져도 40m/s까지 정도면 그래도 아주 강하다는.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태풍을 정의하는 게 초속 17m거든요. 아하. 초속 17m만 넘어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태풍이라고 따로 정의를 해서 저희가 특보도 하고 보도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네. 이건 뭐 초속 17m보다는 뭐 두세 배 정도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강풍 피해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비도 많지만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는데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까요? 네, 일단 강풍 반경이 아까 400km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시점 정도면은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네요. 또 태풍 지금 어제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태풍의 전면에서 난기들이 올라와서 우리나라에서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이미 비가 내리고 있고 또 태풍에 수반된 공기들이 또다시 비를 직접적으로 내릴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제주도 산지 이런 곳은 600mm가 넘는 비가 예보가 됐고요. 전국에도 300mm의 비가 예보가 돼서 비 피해 또한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지난번에 있던 피해들을 좀 네. 반면 교사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지난번에 태풍 피해 때문에 집 가까이,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시는데 유리창이 깨지면서 유리창 파편에 이렇게 다칠 수 있죠. 다쳐서 이제 네. 숨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리창이나 이제 위험이 될 수 있는 물건들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시는 게 좋고요. 이번 태풍의 위력은 강한 건 맞지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어떤 특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는
바깥에 야외 활동을 좀 삼가하시고 아예 그다음에 집안에 계시더라도 유리나 이런 쪽에는 좀 멀리 이렇게 대피를 해주시면은 태풍 피해를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모쪼록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기상팀 소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태풍 관련 소식은 SBS 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태풍에서 우려되는 또 다른 부분이 해일 피해인데요. 기상청은 10m가 넘는 3, 4층 높이의 해일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해안 쪽의 아파트와 상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10m 높이의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안 도로를 덮치더니 지나가던 차량들을 집어삼킵니다. 넘친 바닷물에 도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얀 물기둥이 건물 안으로 밀려듭니다. 야야, 1층강 잠긴다.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최대 2m까지 높아진 해수면과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생긴 폭풍 해일은 부산 해안 주거지를 덮쳤습니다. 이번 흰남노 역시 10m가 넘는 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 경로 인근을 따라서는 해상에 최대 10m 이상의 매우 높은 통속적인 표현으로는 집채만 할 수 있는 그런 물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지나는 바다에서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중심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해수면은 더 올라가는데 바닷물이 밀려오는 만조 시기와 맞물리면 해수면은 더욱 높아집니다. 여기에 태풍의 강한 바람이 더해지면 폭풍해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방파제 높이가 낮은 주거시설 밀집 지역에서는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지하 공간의 예를 들면 침수로 인해서 차량 피해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지하가 침수되면서 건물 자체의 정전이라든지 또 단수 이런 부분들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라든지 비상전원 이런 것들의 확보도 충분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해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 해안도로에는 접근하지 말고 차량을 미리 높은 곳이나 해안에서 먼 곳으로 옮겨놔야 합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그 위력도 대단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해 사실상 전국이 영향권인데요. 이런 초강력 태풍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민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상청이 예측한 흰남노의 상륙 지점은 경남 해안입니다. 하지만 영향력은 약 300km 떨어진 경기 남부에서도 느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우산 쓰기 어렵고 때때로 간판이 날아갈 정도인 초속 15m의 바람이 부는 강풍 반경이 전국 대부분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풍 피해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유리창입니다. 두꺼운 택배 상자나 우유값을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끼우거나 창과 창틀 사이를 테이프로 붙이면 파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리창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젖은 신문지를 바르는 것만으론 유리 파손을 막기 어렵습니다. 큰 비도 예보된 만큼 침수 피해 예방도 필요합니다. 거리에 빗물바지를 막는 덮개나 쓰레기는 꼭 치워야 합니다. 덮개로 막으면 실험 결과 침수 높이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시간당 50mm 정도 강우가 내린 경우에 10분 내로 침수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축대와 담장을 보강하고 옥외 간판이나 첨탑, 비닐하우스 등 외부 시설물들이 잘 고정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폭우가 내릴 때 걸어서 이동 중이라면 맨홀 주변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이라면 바퀴가 절반 이상 잠길 경우 곧바로 대피해야 하고 웅덩이를 건널 땐 멈추지 말고 느린 속도로 한 번에 지나야 합니다. 강풍엔 차량이 휘청거릴 수 있으니 주변 차들과 충분한 거리를 둬야 합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침수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최호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우선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근처라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하 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낡은 주택과 건물에 사는 사람들 역시 이웃에 알려 함께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합니다. 폭우가 예상되는 동안 산강 계곡이나 하천, 해안가 방파제 등 물이 넘칠 수 있는 위험 지역에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비가 오기 전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 등을 미리 점검해 막힌 곳은 뚫어두고 침수가 잦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낡은 지대의 건물 등은 모래주머니, 물막이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집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면 무릎 이상 차오르기 전에 서둘러 집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차단기를 내리고 대피해야 누전이나 감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다리 등에서 걷거나 차량 운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폭우 속 바깥에서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면 도로 가장자리나 건물을 따라 걸어야 맨홀 추락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나 가로등, 입간판 등은 감전 위험이 있어 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차량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차를 갓길에 세운 뒤 시동을 끄고 즉시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비상용 망치로 옆 창문 모서리를 부수거나 급류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합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구조 요청은 119, 단순 배수 요청은 110으로 전화합니다. 스마트폰에 안전 디딤돌 앱을 설치하면 태풍, 침수 피해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SBS 최원입니다.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제11호 태풍 흰남노, 큰 피해를 남기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태풍으로 재산과 인명 피해가 잇따랐던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던 태풍들을 송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간판이 도로에 나뒹굴고 철근 구조물들은 엿가락처럼 휘어 있습니다. 바람에 사람 몸이 뒤로 밀리고 나무는 견디다 못해 뿌리째 뽑혀버렸습니다. 2003년 9월 경남 지역을 통과한 태풍 매미는 초속 51m의 강풍을 몰아치며 사망 119명, 실종 12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제주도에선 순간적으로 초속 60m의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 해방 이후 가장 강한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승합차 한 대가 심하게 찌그러진 채 산 기슭에 박혀 있습니다.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발생한 산사태가 차량을 덮친 겁니다. 2002년 8월 말 한반도를 관통한 루사로 2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재산 피해는 무려 5조 1,400여 원으로 역대 태풍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남긴 태풍은 1959년 9월 한반도를 덮친 사라입니다. 사흘 동안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849명에 이르고 이재민은 37만 명에 달했습니다. 2016년 10월 태풍 차바는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영남을 관통했습니다. 이번 흰남노와 경로와 색이 모두 유사합니다. 차바는 초속 49m의 강풍과 함께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렸는데 강이 범람하면서 자동차들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 발생이 늘어나고 강도도 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에 큰 상처를 남긴 태풍들, 당시 피해 상황을 돌이켜보며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SBS 송욱입니다. 태풍이 한반도로 접근하면서 전국 곳곳에 있는 재난 감시 CCTV에도 태풍의 영향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강청원 기자와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어떤 영상들이 들어와 있나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태풍 흰남노는 이 제주도 남서쪽 480km 해상까지 올라왔는데 벌써부터 태풍의 영향이 이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에 설치된 재난 감시 CCTV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강한 비바람의 영향에 CCTV가 이제 세게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하얀 파도가 쉴 새 없이 육지로 몰아치고 있고요. 강한 비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아직 480km나 떨어져 있는데 벌써부터 이제 강한 위력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전남 여수시 거문도에 설치된 재난감시 CCTV 영상입니다. 방금 보셨던 제주에 비하면 확실히 태풍의 영향은 조금 덜한 모습이죠. 이제 파도도 그리 세지 않고 좀 잔잔한 편입니다만 비는 꽤 내리는 모습입니다. CCTV 렌즈가 이제 물에 젖을 만큼 비가 내리고 있어 이것도 곧 이 제주처럼 태풍의 영향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태풍이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 경남 지역의 창원시 마산연안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아직 조용해 보이네요. 네, 아직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비도 내리지 않고 바다도 좀 잔잔해 하지만 이제 태풍 피해 대비해 배들이 좀 피항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부산 수영구의 수영만 모습입니다. 아직 비바람이 많이 불지는 않지만 이제 태풍 영향으로 파도는 꽤 강하게 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기 그림을 보시면 바닷가에 인접한 저곳이 이제 원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제 보도블럭 그리고 수변공원 뭐 이런 무대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강하게 들이닥쳐서 물이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군요. 현장에서는 시민 접근이 지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태풍이 다가오고 한반도가 본격적인 흰남노의 영향권에 들어올수록 전국 각지에서 비바람이 더 거세질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특보를 통해 이 재난감시 CCTV 영상을 계속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태풍 피해 상황을 보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확인하시고 대비하실 수 있게 이 제보 알면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내보내드릴 계획인데요. 아까 저희 보이신 화면대로 이제 카카오톡, 이메일 혹은 SBS 뉴스 홈페이지 제보하기 코너를 통해서 제보가 가능하니까 태풍 현장의 생생한 영상과 사진을 많이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태풍 흰남노가 북상 중입니다. 제주부터 차례로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태풍 현황 그리고 진로 기상센터 연결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태빈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태풍 흰남노는 제주도 남남서쪽 약 41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전히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요. 앞으로 이동 속도를 조금 더 높이면서 곧장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옵니다. 지금 예상대로라면 내일 새벽에 제주를 거쳐 내일 이른 아침에 경남 해안에 상륙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풍 반경이 넓기 때문에 경남 해안을 지나더라도 수도권까지 고스란히 그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미 벌써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붉게 보이는 구름대가 지날 때면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제주도와 남해 먼바다 그리고 서해 남부 먼해상까지도 태풍 경보가 확대된 상황인데요. 앞으로 비바람은 더욱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양이 제주도 산지에 600mm 이상, 남해안과 영남 해안에도 400mm 이상, 그 밖에 내륙에도 최대 30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60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도 몰아치겠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날아가고 또 시설물이 붕괴될 정도의 매우 강한 위력입니다. 이번 태풍의 가장 큰 고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되겠는데요. 태풍이 빠져나가고 내일 오후부터 평화로운 날씨를 되찾겠지만 마지막까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이번 태풍은 제주를 거쳐서 경남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 통영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용식 기자, 그곳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통영 북신항입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날씨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굵은 빗방울도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엔 소형 선박 등 배 300여 척이 대피해 있습니다. 경남 해안 전체에 13,000여 척의 배들이 피항을 마친 상황입니다. 경남 지역 바다를 오가는 여객선 항로도 모두 운항 중지됐습니다. 현재 통영과 태풍 중심은 약 710km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속도라면 내일 오전 6시쯤 이곳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전 지역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비도 오늘부터 모레까지 이곳에 최대 400mm가 넘게 내릴 걸로 보입니다. 앞선 2003년 태풍 매미로 이미 큰 피해를 경험했던 곳인 만큼 통영시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와 함께 초속 44m 이상의 강한 바람에 대비해 선박과 옥외 광고물, 양식장 등의 안전조치 등을 계속 안내 중입니다. 경남도청 차원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발령해 긴급 근무체제에 돌입했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배수펌프장 등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해경도 지역구조본부 3단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 중입니다. 경남 도교육청은 내일 통영을 포함한 도내 모든 학교에 등교 대신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통영 북신항에서 SBS 신용식입니다. 네, 다음은 태풍이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승현 기자, 지금은 그곳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부산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진 않지만 당장 비가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습하고 먹구름이 가득 껴 있습니다. 또 파도도 점차 거세지고 바람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전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수욕장에 있던 파라솔과 조형물도 모두 치워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어제 낮뉴스에서 현장 소식 전해드렸던 광안리 인근 수변공원도 오늘은 파도가 넘어올 위험이 있어 폐쇄됩니다. 이 일대는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큰 피해를 겪었던 곳인데요. 인근 가게들은 영업을 중단하고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수벽을 설치했습니다.
내일 오전 6시쯤 경남 통영 인근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태풍은 이어 부산 인근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때 많은 비를 동반한 최고 초속 43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층 건물이 밀집해 빌딩풍이 불 수 있는 해운대 지역 피해가 우려됩니다. 부산시는 이미 해운대 일부 상인들에게 임시 대피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동구와 남구 등에 거주하는 190여 명도 사전 대피 명령을 받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산시는 광안대교를 비롯해 바다 위를 지나는 다리의 통행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내일 부산 지역 모든 학교는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도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오늘부터 선박 운항을 중단하고 선박 입출항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에서 SBS 홍승현입니다. 태풍이 접근해 오면서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국립공원 탐방로는 폐쇄됐습니다. 세종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세종행정안전부 1층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로 점차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곳 중대본 상황실도 재난 발생에 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상특보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제주엔 태풍 경보가 발령됐고 부산, 경남을 비롯해 대전, 세종 등 중부 지역에도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제주에선 주택과 상가 11채와 차량 1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부산에선 85세대 105명의 주민이 태풍에 대비해 일시 대피했습니다. 제주에서 진도를 오가는 여객선을 비롯해 46개 항로 66척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 한라산 등 22개 국립공원 609개 탐방로가 폐쇄됐고 국립자연휴양림도 내일까지 이틀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9개 댐의 수문을 이미 열었고 저수율 80%를 넘긴 전국 824개 저수지도 개방해 빗물을 가둘 용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도 관심에서 경계로 올렸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휴업이나 원격 수업 등 학사 운영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2단계 올리고 비상근무 3단계를 발령하는 등 근무 강도를 높여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해안도로, 지하차도,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통제 및 주민 대피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준비해달라고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SBS 이용식입니다.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본섬을 지나서 제주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일본 남부의 규슈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키나와에서 박상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혀 도로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주택은 담장이 무너졌고 창문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오키나와 본섬을 지났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당 30m로 예상되는 오키나와는 강풍에 노인 등 4명이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곳곳에서 부러진 나무가 도로로 떨어져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본섬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면서 호우경보가 발령됐고 30만 명이 넘는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피난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오키나와 본섬에 강풍과 함께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는 태풍이 근접하는 규슈 지역에 순간 최대 풍속 초당 25에서 35m의 바람이 불겠고 내일은 초당 40에서 6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나가사키현 스시마 등 지역에는 주택이 무너질 정도의 강풍이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저녁부터 많은 비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규슈 북부 지역은 300mm, 남부 지역은 250mm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가장 먼저 거치게 될 제주는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바람이 더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 서귀포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JIBS 권민지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 제주는 눈을 뜨고 있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 제 뒤로는 사나운 파도가 쉴 새 없이 바위를 때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8시부터 제주도 전역과 제주도 앞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 태풍은 서귀포 남남서쪽 약 480km 부근을 지나고 있고 매우 강등급을 유지한 채 어제보다 속도를 높여 북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의 간접 영향으로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오늘까지 이틀 동안 곳에 따라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차량과 소가 고립되고 과수원과 상가가 침수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제주에는 시간당 최대 10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고 내일까지 최대 400mm, 산지에는 6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최대 순간풍속 초속 6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최대 12m에 달하는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제주와 연결된 바닷길은 일찌감치 전면 통제됐고 제주공항에선 어제 10개 항공편이 결항된 데 이어 오늘도 280여 편이 사전 결항됐습니다. 제주는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밤 사이에 태풍이 가장 근접하면서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가장 강한 태풍으로 꼽히는 사라나 매미보다 더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JIBS 권민지입니다. 네, 보도국 기상팀 서동균 기자와 현재 태풍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 기자, 태풍 위치가 현재 어디 있죠? 네, 지금 서귀포 남남서쪽 400km 인근 해상으로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네. 한 380에서 370km 정도를 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풍 반경이 400km를 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제주도는 이미 강풍의 피해를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파고도 8.7m가 넘는 게 기록이 될 정도로 네. 굉장히 폭풍의 일에도 주의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뭐 아직 상륙 지점을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남해안 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될까요? 네, 일단은 내일 새벽 6시 현재 예보대로라면 네. 거제나 통영 쪽에 상륙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직전으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대한해협으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남해안과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 한 5시가 넘어가면은 태풍의 가장 강한 반경 등급인 폭풍 반경 안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네. 폭풍 반경 안에서는 보통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력이 세기 때문에 현재 초속 50m가량의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이 정도라면 정말 뭐 바위가 날아가거나 아니면 사람이 몸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세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에 상륙할 가능성은 없나요, 현재로서?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제 그거를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다행히 기상청의 예보보다 조금씩 태풍 실황이 동쪽으로 10km 정도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상청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보를 한다 하더라도 10km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상륙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동쪽으로 치우쳐서 지나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남 쪽으로 더 바짝 다가가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북상하면서 뭐 처음에 초강력이었다가 매우 강이었다가 오락가락합니다만 이렇게 보니까 12호 태풍이 될 뻔했었던 열대 저기압과 합쳐지면서 이렇게 세력이 더 커졌다고요? 네, 기존에는 태풍이 강하긴 강했습니다. 네. 초강력 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반경 자체가 300km 안쪽으로 소형 태풍이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올 때 당연히 태풍의 세기도 중요하지만 태풍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태풍의 크기가 작을수록 영향이 조금 적기 때문에 근데 이 12호 태풍이 될 뻔한 열대저압부와 합쳐지면서 크기가 급격하게 커지고 현재는 400km가 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륙 시점에는 수도권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람도 매우 강하고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요. 맞습니다. 어디까지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일단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네. 비바람 전부 다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일단 산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형적인 요인 때문에 최대 400mm, 제주도 산지는 600mm 넘게 지금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최대 300mm가 넘게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는데 이미 태풍의 전면에서 날아오는 난기 때문에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 비 피해라는 것은 침수 피해도 있지만 급작스럽게 내리는 집중호우나 침수 피해도 있겠지만 누적된 피해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산사태나 이런 인명 피해가 있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철저히 좀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과거 매미 때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피해가
왔던 태풍들이 다 요 시기, 그러니까 9월 초에 많이 왔었거든요. 유독 요 시기에 오는 태풍이 더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태풍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열대 지역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열대 뜨거운 수증기를 안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고緯도로 올라오면서 에너지를 쏟아내는 겁니다. 근데 여름에 이제 내륙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근데 바다는 해수 온도에 느리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8월 말 그리고 9월 초가 가장 뜨거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태풍은 기본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태풍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는 여름철에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무더위를 유발하는 굉장히 큰 기단이 있습니다. 이게 여름철에는 마치 방어 전선처럼 태풍을 못 올라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을이 되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게 되고 한반도가 무방비 상태로 있기 때문에 태풍들이 더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거나 더 쉽게 지나갈 수 있어 피해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태풍이 조금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태풍의 동쪽이 바람이 훨씬 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서쪽에 위치하게 되니까 그러면 네,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역을 봤을 때는 그런데요. 우리나라 지금 경남 통영이나 이제 거제에 상륙한다고 봤을 때 부산이나 울산 이런 대도시들은 또 위험 반원인 오른쪽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그 지역들은 더 큰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워낙 강력한 태풍이기 때문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최대한 준비를 하고 피해를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지난번 피해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집안에 있더라도 유리창 가까이 있다가 봉변을 당하신 경우들도 있어서 집안에 계시더라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뭐 크게 다칠 수 있는 물건이 주위에 있다면은 최대한 좀 멀리 떨어져서 피해 주시고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는다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이 지역에서 내가 있는 지역이 위험하다 싶으면은 다른 지역으로 미리미리 좀 옮겨가시는 것도 방법이겠고 이동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네, 알겠습니다. 소정훈 기자 고맙습니다. 네, 태풍 관련 소식은 SBS 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서 우려되는 또 다른 부분이 해일 피해입니다. 기상청은 10m가 넘는 3, 4층 높이의 해일 가능성을 경고했는데요. 이 해안 쪽 아파트와 상가 특히 주의할 것 같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10m 높이의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안 도로를 덮치더니 지나가던 차량들을 집어삼킵니다. 넘친 바닷물에 도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얀 물기둥이 건물 안으로 밀려듭니다. 야야 씨 1층강 잠긴다.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최대 2m까지 높아진 해수면과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생긴 폭풍 에일은 부산 해안 주거지를 덮쳤습니다. 이번 흰남노 역시 10m가 넘는 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 경로 인근을 따라서는 해상에 최대 10m 이상의 매우 높은, 통속적인 표현으로는 집채만 할 수 있는 그런 물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지나는 바다에서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중심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해수면은 더 올라가는데 바닷물이 밀려오는 만조 시기와 맞물리면 해수면은 더욱 높아집니다. 여기에 태풍의 강한 바람이 더해지면 폭풍 해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방파제 높이가 낮은 주거시설 밀집 지역에서는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지하 공간의 예를 들면 침수로 인해서 차량 피해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지하가 침수되면서 건물 자체의 정전이라든지 또 단수 이런 부분들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라든지 비상전원 이런 것들의 확보도 충분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해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 해안도로에는 접근하지 말고 차량을 미리 높은 곳이나 해안에서 먼 곳으로 옮겨놔야 합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그 위력도 대단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해 사실상 전국이 영향권인데요. 이런 초강력 태풍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상청이 예측한 흰남노의 상륙 지점은 경남 해안입니다. 하지만 영향력은 약 300km 떨어진 경기 남부에서도 느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우산 쓰기 어렵고 때때로 간판이 날아갈 정도인 초속 15m의 바람이 부는 강풍 반경이 전국 대부분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풍 피해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유리창입니다. 두꺼운 택배 상자나 우유값을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끼우거나 창과 창틀 사이를 테이프로 붙이면 파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리창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젖은 신문지를 바르는 것만으론 유리 파손을 막기 어렵습니다. 큰 비도 예보된 만큼 침수 피해 예방도 필요합니다.
거리에 빗물바지를 막는 덮개나 쓰레기는 꼭 치워야 합니다. 덮개로 막으면 실험 결과 침수 높이가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시간당 50mm 정도 강우가 내린 경우에 10분 내로 침수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축대와 담장을 보강하고 옥외 간판이나 첨탑, 비닐하우스 등 외부 시설물들이 잘 고정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폭우가 내릴 때 걸어서 이동 중이라면 맨홀 주변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이라면 바퀴가 절반 이상 잠길 경우 곧바로 대피해야 하고 웅덩이를 건널 땐 멈추지 말고 느린 속도로 한 번에 지나야 합니다. 강풍엔 차량이 휘청거릴 수 있으니 주변 차들과 충분한 거리를 둬야 합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침수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최호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우선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근처라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하 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낡은 주택과 건물에 사는 사람들 역시 이웃에 알려 함께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합니다. 폭우가 예상되는 동안 상강 계곡이나 하천, 해안가 방파제 등 물이 넘칠 수 있는 위험 지역에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비가 오기 전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 등을 미리 점검해 막힌 곳은 뚫어두고 침수가 잦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낡은 지대의 건물 등은 모래주머니, 물막이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집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면 무릎 이상 차오르기 전에 서둘러 집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차단기를 내리고 대피해야 누전이나 감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다리 등에서 걷거나 차량 운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폭우 속 바깥에서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면 도로 가장자리나 건물을 따라 걸어야 맨홀 추락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나 가로등, 익간판 등은 감전 위험이 있어 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차량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차를 갓길에 세운 뒤 시동을 끄고 즉시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비상용 망치로 옆 창문 모서리를 부수거나 급류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합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구조 요청은 119, 단순 배수 요청은 110으로 전화합니다. 스마트폰에 안전 디딤돌 앱을 설치하면 태풍, 침수 피해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SBS 최원입니다.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제11호 태풍 흰남노, 큰 피해를 남기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태풍으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잇따랐던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던 태풍들을 송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간판이 도로에 나뒹굴고 철근 구조물들은 엿가락처럼 휘어 있습니다. 바람에 사람 몸이 뒤로 밀리고 나무는 견디다 못해 뿌리째 뽑혀버렸습니다. 2003년 9월 경남 지역을 통과한 태풍 매미는 초속 51m의 강풍을 몰아치며 사망 119명, 실종 12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제주도에선 순간적으로 초속 60m의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 해방 이후 가장 강한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승합차 한 대가 심하게 찌그러진 채 산 기슭에 박혀 있습니다.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발생한 산사태가 차량을 덮친 겁니다. 2002년 8월 말 한반도를 관통한 루사로 2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재산 피해는 무려 5조 1,400여 원으로 역대 태풍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남긴 태풍은 1959년 9월 한반도를 덮친 사라입니다. 사흘 동안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849명에 이르고 이재민은 37만 명에 달했습니다. 2016년 10월 태풍 차바는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영남을 관통했습니다. 이번 흰남노와 경로와 색이 모두 유사합니다. 차바는 초속 49m의 강풍과 함께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렸는데 강이 범람하면서 자동차들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 발생이 늘어나고 강도도 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에 큰 상처를 남긴 태풍들, 당시 피해 상황을 돌이켜보며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SBS 송욱입니다.
태풍이 한반도로 접근하면서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감시 CCTV에도 벌써 태풍의 영향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강청환 기자와 함께 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자, 어떤 영상들이 들어와 있나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태풍 흰남노가 제주도 남남서쪽 해상에서 남남서쪽 410km까지 떨어진 해상까지 올라왔는데 태풍의 영향이 점점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서울 서귀포시 마라도에 설치된 재난감시 CCTV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강한 비바람의 영향에 이 CCTV도 세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하얀 파도가 쉴 새 없이 육지로 몰아치고 있고요. 또 강한 비도 거세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400km 넘게 떨어져 있는데 벌써 이제 위력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 거문도에 설치된 재난감시 CCTV 영상입니다. 제주에 비하면 확실히 아직 태풍의 영향은 덜한 모습이죠. 이 파도도 그리 세지 않고 잔잔한 편입니다만 비는 벌써 꽤 내리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CCTV 렌즈에 물이 젖을 만큼 비가 내리고 있어서 이것도 곧 제주처럼 태풍의 영향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태풍이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 경남 지역의 창원시 마산 연안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아직 거리가 꽤 떨어져 있어서 비도 내리지 않고 바다도 잔잔하지만 태풍 피해에 대비해 배들이 피항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부산 수영구 수영만입니다. 아직 비바람이 많이 불지는 않지만 태풍 영향으로 파도는 꽤 강하게 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바닷가에 인접한 저 육지 부분이 원래는 사람들이 오가는 수변 공원 그리고 보도블럭이 있는 곳인데 파도가 이제 강하게 들이닥쳐서 물이 모두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하네요. 네, 현장에선 시민 접근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이 다가오고 한반도가 본격적으로 태풍 흰남노의 영향권에 들어올수록 전국 각지에서 비바람의 영향이 더 거세질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특보를 통해 이 재난감시 CCTV 영상과 제보 영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태풍 피해 상황을 보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확인하시고 대비하실 수 있게 제보 화면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편집을 해서 내보내드릴 계획인데요. 지금 나가는 화면대로 카카오톡, 이메일 혹은 SBS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보를 해주시면 태풍 현장의 생생한 영상과 사진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청환 기자 고맙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 뉴스 특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흰남노가 북상 중입니다. 제주부터 차례로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태풍 현황, 진로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태빈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태풍 흰남노 지금 위성 영상으로 보았을 때도 중심의 눈이 뚜렷하게 관측될 정도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 속도를 조금씩 더 높이면서 다가올 텐데요. 지금 예상대로라면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거쳐 이른 아침에 경남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이 태풍의 강풍 반경이 400km를 넘어가기 때문에 경남 해안 지방을 지나는데도 수도권까지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주겠습니다. 벌써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인데요. 제주도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현재 제주와 남해 먼 해상 그리고 서해 먼바다까지도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강한 비바람은 더욱더 거세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양이 제주도 산지에 600mm가 넘고요. 그 밖에 제주와 해안 지방에도 400mm 이상, 내륙에도 최대 300mm에 달하는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비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m에 달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도 날아갈 수 있고요. 시설물도 붕괴될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이라서 안전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간 내일 오후부터나 다시 차츰 평온한 날씨를 되찾기야 하겠습니다만 최대 고비를 겪는 오늘 밤과 내일 아침까지 계속해서 사고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다가올수록 제주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바람이 더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 서귀포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JIBS 권민지 기자, 현장 상황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제주는 그새 빗방울이 많이 굵어졌고 가만히 서 있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 바다는 금방이라도 이곳 해안을 집어삼킬 것처럼 파도가 많이 거칠어진 상태입니다. 조금 전 8시부터 제주도 전역과 제주도 앞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 태풍은
서귀포 남남서쪽 약 480km 부근 해상까지 바짝 다가왔고 매우 강등급을 유지한 채 어제보다 속도를 높여 북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오늘까지 이틀 동안 곳에 따라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차량과 소가 고립되고 과수원과 상가가 침수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제주에는 시간당 최대 10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고 내일까지 최대 400mm, 산지에는 6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최대 순간 풍속 초속 6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최대 12m에 달하는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제주와 연결된 바닷길은 일찌감치 전면 통제됐고 제주공항에선 어제 10개 항공편이 결항된 데 이어 오늘도 280여 편이 사전 결항됐습니다. 제주는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밤 사이에 태풍이 가장 근접하면서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가장 강한 태풍으로 꼽히는 사라나 매미보다 더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JIBS 권민지입니다. 제주를 거친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는 곳 중 하나인 경남 통영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용식 기자,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통영 북신항입니다. 태풍이 가까워짐에 따라 날씨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점점 거세지고 굵은 빗방울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강한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엔 소형 선박 등 배 300여 척이 대피해 있습니다. 경남 해안 전체에 13,000여 척의 배들이 피항을 마친 상황입니다. 경남 지역 바다를 오가는 여객선 항로도 모두 운항 중지됐습니다. 현재 통영과 태풍 중심은 약 710km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속도라면 내일 오전 6시쯤 이곳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전 지역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비도 오늘부터 모레까지 이곳에 최대 400mm가 넘게 내릴 걸로 보입니다. 앞선 2003년 태풍 매미로 이미 큰 피해를 경험했던 곳인 만큼 통영시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와 함께 초속 44m 이상의 강한 바람에 대비해 선박과 옥외 광고물, 양식장 등의 안전조치 등을 계속 안내 중입니다. 경남도청 차원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발령해 긴급근무 체제에 돌입했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배수펌프장 등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해경도 지역구조본부 3단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 중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내일 통영을 포함한 도내 모든 학교에 등교 대신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통영 북신항에서 SBS 신종식입니다. 네, 다음은 역시 태풍이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홍승현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부산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진 않지만 당장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습하고 먹구름이 많이 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이곳에서 태풍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어제보다 더 파도가 거세지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금 부산 전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수욕장에 있던 파라솔과 조형물도 모두 치워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어제 낮뉴스에서 현장 소식 전해드렸던 광안리 수변공원도 오늘은 파도가 넘어올 위험이 있어 폐쇄됩니다. 이 일대는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큰 피해를 겪었던 곳인데요. 인근 가게들은 영업을 중단하고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수벽을 설치했습니다. 내일 오전 6시쯤 경남 통영 인근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태풍은 이어 부산 인근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때 많은 비를 동반한 최고 초속 43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층 건물이 밀집해 빌딩풍이 불 수 있는 해운대 지역 피해가 우려됩니다. 부산시는 이미 해운대 일부 상인들에게 임시 대피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동구와 남구 등에 거주하는 190여 명도 사전 대피 명령을 받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산시는 광안대교를 비롯해 바다 위를 지나는 다리의 통행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내일 부산 지역 모든 학교는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도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오늘부터 선박 운항을 중단하고 선박 입출항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에서 SBS 홍승연입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로 오가는 여객선 운항은 통제됐고 국립공원 탐방로는 폐쇄됐습니다. 세종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세종행정안전부 1층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로 점차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곳 중대본 상황실도 재난 발생에 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상특보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제주엔 태풍 경보가 발령됐고 부산, 경남을 비롯해 대전, 세종 등 중부 지역에도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제주에선 주택가 상가 11채와 차량 1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부산에선 85세대 105명의 주민이 태풍에 대비해 일시 대피했습니다. 제주에서 진도로로 가는 여객선을 비롯해 46개 항로 66척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 한라산 등 22개 국립공원 609개 탐방로가 폐쇄됐고 국립자연휴양림도 내일까지 이틀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9개 댐의 수문을 이미 열었고 저수율 80%를 넘긴 전국 824개 저수지도 개방해 빗물을 가둘 용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도 관심에서 경계로 올렸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휴업이나 원격 수업 등 학사 운영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2단계 올리고 비상근무 3단계를 발령한 등 근무 강도를 높여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해안도로, 지하차도,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통제 및 주민 대피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준비해달라고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SBS 이용식입니다. 현재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본섬을 지나서 제주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일본 남부의 규슈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키나와에서 박상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혀 도로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주택은 담장이 무너졌고 창문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오키나와 본섬을 지났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당 30m로 예상되는 오키나와는 강풍에 노인 등 4명이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곳곳에서 부러진 나무가 도로로 떨어져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본섬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면서 호우경보가 발령됐고 30만 명이 넘는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피난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오키나와 본섬에 강풍과 함께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는 태풍이 근접하는 규슈 지역에 순간 최대 풍속 초당 25에서 35m의 바람이 불겠고 내일은 초당 40에서 6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나가사키현 스시마 등 지역에는 주택이 무너질 정도의 강풍이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저녁부터 많은 비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규슈 북부 지역은 300mm, 남부 지역은 250mm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태풍 관련 소식은 SBS 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SBS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